펩 과르디올라와 클롭의 시대가 드디어 끝나는 것인가? 테나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은 취임 직후 펩과 클롭이 대회를 장악했던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수직적으로는 이후 메뉴를 망칠 위기까지 몰리면서 팬들 전체의 비웃음을 샀지만 웃긴 것은 궁지에 몰린 테나가 사임이 확정된 클롭을 8강에서 붙잡고 흩어진 채 그의 마지막, 이번에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결승전에서 모두의 기대를 깨고 기적적으로 맨체스터 시티를 붙잡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영국 언론에는 다음 시즌이 펩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FA컵 패배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 팬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컵, 클럽 월드컵과 함께 승리 퍼레이드를 펼쳤다. 승리,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맨체스터 시티의 잭 고원 기자는 이번 시즌이 펩 과르디올라의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는 맨시티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축구 팬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다. 맨시티의 1번 기자이고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맨시티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올여름 대규모 선수 영입을 예고하고 있는 이유다. 과르디올라의 마지막 시즌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미래를 위한 선수단 재편성을 완성할 것입니다. 게다가 과르디올라가 떠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지만 과거에는 확인된 바가 없었다. 과르디올라가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뜻밖의 계약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과르디올라의 잔류를 바라는 맨체스터 시티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과르디올라를 기쁘게 하고 팀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맨체스터 시티 전문기자 제고는 맨체스터 시티의 두 가지 주요 영입 타깃을 공개했다. 첫 번째 선수는 캐슬 미드필더 김아랑, 두 번째 선수는 토트넘의 유명한 파트너 손흥민이다. 미드필더를 맡을 수 있는 김아랑과 두 번째 압박 포지션인 윙어의 손흥민을 선택한 이유다.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의 뛰어난 스쿼드가 공격을 장악했다. 지금까지의 리그는 점차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만 봐도 리그가 더 에너지가 넘친다. 축구를 한 건 아스널이었고 토트넘과의 37라운드에서 손흥민의 골이 터졌다면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아스날의 손에 있었다. 케빈 브루인은 점차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하는 어린이 그룹에 속하게 되고 카일 워커, 베르나도 실바, 존 스톤즈와 같은 선수들은 점차 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스쿼드는 젊은 선수들만으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유럽을 지배하려면 유망한 유망주들과 경험 많은 베테랑들의 조합이 필요하지만 케빈 데 브라이너는 여전히 클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커 스톤스는 이번 시즌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르디올라가 팀에 만족해 다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마도 1년 정도의 장기 계약이 될 가능성은 낮다. 2년을 추가해 2026년이나 2027년까지 체류하세요. 맨체스터 시티에서 시즌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맨체스터 시티 이사회 멤버들과 과르디올라 감독은 현재 전성기인 선수들을 영입해 마지막 도약을 노리고 있다. 아스널은 2년차 이상 선수들을 유망주 명단에 올리고 있지만 1997년생, 한국 나이 28세, 기마라와 이즈는 여전히 전성기다. 손흥민보다 4살 위인 레반도프스키가 여전히 바르셀로나에서 뛰며 시즌 25도움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의 전성기는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그는 손흥민을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믿고 있으며 동시에 올라는 바르셀로나와 미넨의 레전드 선수인 이니에스타 남과 레반도프스키 덕분에 수많은 스타 선수들을 탄생시켰다.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맨체스터 시티에 와서 케빈 데 브라이너를 발전시켰고 재능 있는 보석들은 과르디올라의 손을 거쳐 더욱 완벽한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와 과르디올라가 손흥민을 영입하고 있다. 김아랑, 글쎄요. 그들과 두 번째 여행을 하겠다는 의도는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노리기 시작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많은 기자들이 맨체스터를 보도했습니다. 시티는 지난 몇 년간 손흥민 영입을 위해 토트넘에 수차례 접근해왔습니다. 그들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들이 반 다이크와 손흥민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적료가 너무 높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공격은 레비 대통령의 철벽 방어에 맡겼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포지션은 초강력으로 손흥민을 뒤흔들고 있지만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손흥민이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어 랩비 회장을 화나게 할 수 있다. 손흥민은 1년만 계약했다. 반면 토트넘이 손흥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1년 만에 이적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방출한다면 더 이상 손흥민을 붙잡을 방법이 없다.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구단 이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1억 파운드에 가까운 선수를 무료로 주는 것은 구단의 우선순위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선택입니다. 결국 레비 회장과 토트넘은 손흥민만 지키고 싶어 할 뿐입니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을 배신한 그들이 그를 찌르는 것은 무리였다. 손흥민의 헌신과 희생을 언급하며 순수한 마음을 거듭 활용하는 이면에는 토트넘이 구단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잃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민은 리버풀과의 마지막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팀을 떠날 수도 있음을 암시했고, 손흥민은 선수들 모두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며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게다가 6라운드 참패로 후반 60분 벤치에 앉아야 했던 손흥민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아 보였다. 실제로 토트넘은 손흥민만 받아들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레비 은메달 트로피를 주겠다며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을 설득하려 했으나 감독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선수단에 대한 투자도 가장 적었다. 콘테 시절 탈장 부상을 당해 1년 내내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선수들의 몸 상태를 신경 쓰지 않는 구단의 수준 낮은 행동이며 이번 시즌에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는 끝났고 3일 호주와의 친선 경기가 예정돼 있어 손흥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쉴 틈도 없었다. 그는 불필요한 경기를 치른 뒤 지친 몸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손흥민의 생각에 토트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옛날 사랑했던 토트넘 전성기 시절 함께했던 선수들과 코치들은 모두 떠나고 이제 팀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 옆에 선수 수도 많이 남지 않았다. 현장에서 타인을 조종하는 행위가 눈에 띄게 늘었고 손흥민의 우연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제안은 손흥민이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이다. 지난 시즌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이적료 협상에서 계약이 2년 정도 남았을 때 손흥민의 가격은 1억 파운드였지만 이제 자유계약, FA 계약을 앞두고 있으니 그 가격은 묶여있다. 절반으로 삭감된 맨체스터 시티는 40m에서 50m 정도의 가격으로 그와 계약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면 그 금액도 넉넉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이적료를 더 모으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그러나 뮌헨에서는 케인 이건과 같은 방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뮌헨의 요구를 모두 들어야 했다. 이적 시장을 조속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적료 납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맨시티 측근에게 이적 제한을 두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토트넘이 재정 상황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을 천천히 기다려보자. 손흥민은 다른 대륙 선수들과 달리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하지 않아 다음 싱가포르 중국 경기는 벤치에 앉게 됐다.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로 내려갑니다. 손흥민 에이전트가 맨시티 사무실에 최대한 빨리 포착됐는데 정말 대단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